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가 길어져서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힘내셔서 한자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구획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면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사람의 얼굴, 눈, 코 모양을 본떠서 얼굴 전체, 즉 낯을 본뜬 글자가 되겠고요. 당연히 얼굴, 낯 또는 거칠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는 이것을 남면, 이 남면자와 관련해서요. 우리 얼굴이니까 얼굴에 보면 그 보조개가 들어가서 참 예쁜 그런 모습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조개 들어가는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 보조개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런 자가 있어요. 굴바이염에 나리래 달월. 여기에 개견자. 우리는 이것을 싫어할 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어할 염. 이게 왜 싫어할 염자가 되냐면요. 굴 속에는 해도 달이 없어서 어둡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개도 싫어한다 해서 싫어할 염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럼 재미있게 기억이 되실 거고요. 또 여기에 싫어할 염자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누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누를 엽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싫어할 염자에다가 굴바이염에 나리래 달월 그 다음에 개견자가 합쳐지고 요 밑에다가 이 남면자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를 이것을 보조개 옆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조개 옆. 재밌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가죽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죽하고 관련된 그 부수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죽피가 있고, 가죽혁자, 가죽위자가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조금씩 있죠? 이 가죽피는요, 손에 어떠한 도구나 칼 같은 걸 들고 동물의 가죽을 벗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긴 가죽. 여기에서 이 가죽혁자는 벗긴 가죽에서 털만 제거한 거예요. 털을 제거. 털을 제거한 가죽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이 가죽 위자는 이렇게 한 가죽을 무두질한 거죠. 막 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좋아하는 악어백 이런 그 가죽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름질한 거. 마름질한 가죽을 이야기해서 이것은 가공을 마친 그런 가죽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혁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가죽을 총칭해서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죽혁하고 그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면요. 이 가죽혁자에다가 옆에 될 화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가죽신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죽신화. 여기에 가죽혁자에 될 화자가 결합이 된 거죠. 이 될 화자는요. 이 사람이 다르게 변한 거죠. 그래서 될 화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신 화에다가 우리가 그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갖다가 제화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제자. 이 지을 제자가 있죠. 이 소우자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수건건자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선칼도방이 붙고
여기에 오드이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지을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가시고요. 여기에서 이 지을 제자는요. 이게 소호자잖아요. 소호자에다가 이게 이제 그 수건건자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천을 쫙 펴놓고 이렇게 그 자루다 재서 칼이나 가위를 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칼도방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옷을 만든다는 의미로 오디자가 들어가서 못못을 지은다 해서 지을 제자. 그래서 제화자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가죽 위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와 관련된 그 나라 한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열십자에 날일에 열십. 그 다음에 여기에 가죽 위자가 붙어서 우리는 이것을 나라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한국한 또는 나라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국자. 이것을 나라국. 여기에 요 자를 갖다가 우리는 혹콕자라고 해요. 혹콕자. 왜 혹콕자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창을 들고, 이게 창과자죠. 창을 들고 사람이 그 자기네 그 경계, 자기네 그 땅에 부족의 경계에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사람이 경계를 서면서 혹시 적군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혹곡자가 되었고요. 여기에 큰 입구를 붙여서 영토를 의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국자가 되었고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요. 부추 구자가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땅 위에 부추가 무리지어서 심어져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부추나 또 삼부추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부추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추구. 부추가 많이 심어져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창을 들고 이자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추 구자가 들어가서 부추를 착착착 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추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창을 들고 부추를 착착착 친다 해서 부추섬자가 되겠고요. 또 여기에다가 실사자가 앞에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가늘섬. 이 실이 가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가늘섬자가 됩니다. 재밌죠? 이 복잡할 것 같아도 이렇게 그 언어,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시면 정말 쉽게 외워집니다. 여기에서 섬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섬세하다. 여기에 실사자에 밭전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세자라고 하는데 가늘세. 가늘고 가는 거죠. 섬세한 게 뭡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섬세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요. 소리음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웬 남자가 무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지요?
이렇게 소리에 마디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것을 소리음자라고 하고요. 말소리, 또 이 음악하고 관련된, 악기하고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자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소리음. 이 소리음자는요, 원래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우리 말하다고 하는 한자가 이런 자가 있었죠. 말씀언. 어떻게 해요? 머리로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한다 해서 말씀언자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입구에다가 아까 말했죠? 소리에 마디가 있다고 해서 이 입구자에다 날일자가 결합이 돼서 이런 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소리음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이 소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노래가 또 연상이 되겠죠.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작을 요자에 흰백자에 또 작을 요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즐거울 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울 낙자는요, 나무로 된 받침대 위에 뭔가 작은 악기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북이나 방울이나 이런 악기들이 모여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것이 이 즐거울 낙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즐거울 낙자는 노래 악자로도 쓰입니다. 또 무엇을 좋아한다 했을 때 좋아할 요자로도 쓰여요. 좋아할 요자. 이렇게 이 낙자, 악자, 요자 세 개로 이렇게 발음이 변해서 나는 자가 바로 이 즐거울 낙자인데요. 여기에서는 악해서 노래, 악자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악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 머리 혈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 얼굴, 또 수염을 본뜬 글자가 되겠고요. 당연히 머리나 그 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는 이것을 머리혈. 방금 그림에서 보셨죠? 얘는 머리, 얘는 얼굴. 그 다음에 이것은 수염을 뜻한다고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면요. 이런 자가 있었죠. 언덕 원자에 여기에 머리 혈자가 결합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원할 원자라고 합니다. 원할 원. 이것이 언덕 원자라고 했잖아요. 이 굴바위, 바위 사이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위 사이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각이 흘러나온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원할 원자 이렇게 되고요. 또 머리로 생각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할 원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할 원자 가져가시고요. 또 이런 자도 있지요. 이렇게 내천자에다가 머리 혈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순할순. 이 순할순자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순리에 맞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순할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차례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차례순. 우리 어떤 순서를 말하는 거죠. 차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시고요. 대부분 그 이름에 순자가 들어가면 이런 자를 쓰실 것 같아요. 순하게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수는 바람풍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람이 불면 동물이 깨어나고 병충해도 널리 번성한다 해서 바람풍자가 되고요.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커다랗게 안석계를 그리고 여기에 벌레 회자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람풍, 이거는요, 이 무릎 범자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벌레 회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이 무릎, 바람이 불면 벌레들이 살아나서 밖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겨울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에 봄바람이 불면 그 땅속에 있던 그 벌레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서 나오잖아요. 뱀이나 이런 것들도 그 땅 위로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하고 관련된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장마철. 그러니까 우리 태풍을 가져가 볼게요. 이 절을 우리는 태풍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풍태. 여기에서 요자 있죠. 요자를 우리는 별태 라고 해요. 왜 별태냐면 요거는 입을 방실방실 거리면서 웃는다 해서 별태 또는 기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기쁘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거 외에 태풍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풍태도 돼요. 여기에 바람풍자가 결합이 되니까 당연히 태풍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요거 말고 요 한자만 써도 이 태풍태자에 속자다, 속자가 요자가 됩니다. 즉 간체자라고 하죠. 그래서 요 하나만 써도 태풍태가 되고 이렇게 써도 태풍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람이 많이 불면 회오리 바람이 일잖아요. 그 회오리 바람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힘력자가 3개가 있어요. 힘력자가 3개가 있으니까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바람풍자가 결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회오리 바람표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표. 이 힘력자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날비자가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가 양쪽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날비자가 되겠습니다. 이 날비자는 쓰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날비. 새가 날개를 퍼득퍼득거리면서 날아가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래요. 그래서 날비고요.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면요. 우리 그 분별할 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죠? 분별할 변자. 이 분별할 변자는 그 동물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분별한다 해서 분별할 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밑에 이렇게 밭전자가 들어갑니다. 밭전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차례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차례번. 이거는 뭐냐면 밭전자니까 당연히 어떠한 농사나 농부하고의 관련이 되겠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지나간 발자국이 차례차례 보인다 해서 차례번자가 됩니다.
이 차례 번자에다가 날비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 번자에 이렇게 날비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못못을 번역한다 했을 때 번역할 번자가 됩니다. 번역한다는 것은 뭐죠? 여기 보면 날비자가 있잖아요. 날아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글을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게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날비자가 들어갔고요. 날아서 차례 번자니까 차례차례 보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할 번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 밥식자가 되겠네요. 지금 배가 고파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겨 먹는 음식이 밥이다 해서 밥식자가 되겠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을 우리는 밥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밥과 관련돼서 우리 사람을 기르고 부양할 때 쓰는 양자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꼬리 잘린 양 있죠? 이렇게 꼬리 잘린 양에다 이 밥식자가 밑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를 양. 그래서 부양하다 할 때 이런 양자가 되겠고요. 또 이 밥식자가 변으로 가게 되면 요 밑에게 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요. 또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자를 많이 쓰는데요. 이자와 관련된 한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음료수 많이 마시죠? 그럴 때 마실 음자가 되겠습니다. 이자에다가 이렇게 하품 음자가 결합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마실 음료수 할 때 쓰는 거죠. 이거는 하품 음자. 하품할 때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음료수를 마실 때 입을 하품하는 것처럼 벌리고 마신다 해서 마실 음자가 되겠습니다. 가져가시고요. 다음은 머리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더벅머리를 한 사람이 있네요. 이것은 머리털과 눈을 강조한 그런 글자가 되겠고요. 머리수 또는 이자가 들어가면 우두머리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는 이것을 머리수. 이게 머리가 우리 몸에 제일 위에 있다 해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우두머리 또는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한 나라의 제일 첫 번째가 하는 머리라 그래서 수상 또는 총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각의 우두머리를 수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수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상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나무 목자에 눈 목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서로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상. 이 서로상자는 나무 목자에 눈 목자 결합이잖아요. 이거는 설이 참 많습니다. 지상에서 딱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나무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인다 해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널리 바라보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좋은 제목을
고르기 위해서 눈으로 살펴본다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로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향기 향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는요, 기장을 삶을 때 좋은 향기가 난다 해서 향기 향자, 또는 그 쌀밥이 입맛을 돋구는 고소한 냄새를 풍긴다 해서 향기 향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향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을 향기 향자. 여기 벼자가 있잖아요. 이건 벼도 가리키고 그 쌀과 비슷한 기장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기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면요. 이런 자가 있었죠. 누운 사람이네다. 날일자에 뒤저울지 또는 천천히 걸을세 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부 또는 회복할 복,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두인변자가 붙어서 다시부 또는 회복할 복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향기 향자에다가요. 향기 향자에다가 요자가 결합이 돼요. 이렇게 누운 사람이네 날이래 천천히 걸을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향기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 하셨다 했을 때 다시 부자가 되고요. 회복할 복자는 회복할 때, 다시 무언가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 이럴 때는 이 복자로 된다는 거. 이건 나중에 추후에 이자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자도 한번 가져가 볼까요? 향기, 기운기자. 이렇게 쓰고 여기에 쌀미자. 이렇게 해서 기운기. 우리 향기가 난다 그러죠?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아름다운 향기. 여기 쌀미자는 쌀을 그 수증기로 밑에서 쪄서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쌀미자가 들어갔고요. 이것은 구름을 뜻하는 거였었죠. 기운기자가. 그래서 향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구획을 한 번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또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